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엄청 높은데 떨어지면 바보 아니야? 이거 문제집 보이시나요? 두께? 어마어마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진리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국시썰과 간호사 국가고시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1년 간호사 국가고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으로. 제가 보니까 1월 22일 금요일날 시험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공부 잘 돼가시나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11월부터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공부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죠? 다 압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간호사 국가고시 공부법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11월부터 공부를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에이, 아직 11월인데 무슨 벌써부터 공부야. 2달 전부터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부터 발등에 불 떨어지실 거예요.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여러분들께 썰을 풀어드리려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정말 날이 추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죠? 제대로 해볼게요. 11월 달부터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혀가지고 아주 띵까띵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D-Day 30을 딱 보면 그때부터 현타가 세게 옵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를 왜 안 했지? 문제집을 아무리 풀어도 아직도 모르는 게 싼더미네?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친구들은 다 붙을 것 같은데 나만 떨어질 것 같은 그 부담감, 불안함,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상 끄고 공부하세요. 농담입니다. 영상 끄시면 안 돼요.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열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국시 한 달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불안감이 생겨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엄청 높은데 떨어지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어요. 국시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 맞거든요. 근데 절대 쉬워서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고 그만큼 간호학과 학생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붙는 건데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호사 국시는 총 3교시에 걸쳐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1교시는 성인 모성, 2교시는 지역사회 아동 정신, 3교시는 간호관리, 기본간호학, 법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1, 2교시는 10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3교시는 8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성인이 70문제가 나오고 모성, 아동, 지역사회, 정신, 간호관리가 35문제, 기본간호학이 30문제, 의료법규가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간호사 국가고시가 어려운 이유가 총점도 패스를 해야 되고 꽈락도 면하셔야 합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총점 같은 경우에는 295점 중에 177점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입니다. 꽈락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70문제 중에 28개를 맞추셔야 되고 35문제가 출제되는 과목들은 14개를 맞으셔야 돼요. 기본간호학은 30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선 12개를 맞으셔야 되고 법규는 20문제니까 8개 이상을 맞추시면 합격입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4학년들은 총점에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꽈락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꽈락은 법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문항수가 제일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가고시는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총점, 꽈락을 면해서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겠죠. 제가 국가고시를 볼 때 성인이 진짜 어려웠고요. 모성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1교시 때부터 멘붕이 왔어요. 벌써부터 불안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2교시 때 지역사회 어려웠고요. 아동 생각보다 괜찮았고 정신은 아주 쉬웠어요. 그리고 간호관리는 가장 자신이 없었는데 2개 틀렸어요. 제가 이것만 유일하게 기억을 합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던 과목이었어요. 기본간호학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잘하고 자신이 있었던 과목인데 점수가 썩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법규는 문제 풀면서 왜 이렇게 쉽지?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풀었는데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다는. 자, 이제부터는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별로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선배 간호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집을 추천을 드리면 저는 퍼시픽을 추천합니다. 제가 퍼시픽, 대간,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었는데 그거 다 풀어봤는데 퍼시픽이 가장 요약이 잘 돼 있고 문제 푸는데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문제 난이도는 대간이 훨씬 높긴 한데 퍼시픽이 공부하기에는 더 쉬울 거예요.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퍼시픽 하나만 보시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퍼시픽도 보시고, 요즘에 그 에듀피디의 7일의 완성, 뭐 5일 완성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일단 성인 간호학, 벌써부터 말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팍팍 나서 더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인은 가장 문항수가 많은 과목입니다. 70문제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받게 되면 과락은 몰라도 평락은 피할 수 있겠죠. 근데 성인은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이게 큰 단점입니다. 파트별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호흡기, 소화기, 근골격계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시고, 간호중재, 병태생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문제집 보이시나요? 두께? 어마어마하죠? 제가 유일하게 팔지 않은 문제집. 폐수 중에 객담 양상으로 올바른 걸 골라보세요. 1번 거품이 있고 피가 섞인 객담, 2번 피가 섞인 점액성, 3번 양이 많고 화농성, 4번 양이 많고 회색, 5번 양이 많고 무색.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폐수종은 거품이 많고 피가 섞인 객담이 특징적이에요. 성인간호학은 이런 식으로 질병과 어떤 증상이 있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칼슘 혈증 증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아니면 간호 진단 내리는 거 있잖아요. 대사성 산독증 상황에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그리고 EKG 심장 파트 그래프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국시는 다가오고 공부해야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EKG 나는 틀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부분은 포기를 깔끔히 하시고 다른 파트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진짜 자신 없는 파트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를 파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성은 임신, 분만, 산욕기 이런 정상 범주와 고위험 산모들, 간호중재 이런 거는 꼭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성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모성이 어려웠고 되게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국가고시를 보게 되면 모성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점수는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다음은 아동. 아동은 성장 발달이나 뭐 신생아, 유아기, 학령전기 거기 있잖아요. 피아제, 콜버그, 에릭슨 이론들의 차이와 특징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 질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크룹 증후군이에요. 그럼 특징적인 증상을 꼭 아셔야 돼요. 크룹은 상기도 폐쇄가 진행됨에 따라서 마치 개가 짖는 듯한 쇳소리의 기침, 이런 게 특징적이죠. 뭐 흡기 시의 천명음, 흉벽, 함몰 이런 것들 특징을 꼭 아셔야 되고, 성인과 아동은 간호중재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4살 아동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적절한 간호를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간호학은 정말 한숨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론도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응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은 그냥 암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론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약집을 쭉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푸세요. 기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문제집을 많이 풀면 좋은 점이 어떤 문제가 얼마나 자주 출제가 되는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국시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맨날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국시에 이 문제가 안 나오면은 나올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정신. 정신은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죠. 조금 쉬어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약물보다는 방어기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엄마한테 새벽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깨워주지 않아서 시험에 망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방어기제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1번 동일시, 2번 투사, 3번 전환, 4번 전치, 5번 취소. 이 중에 정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번 투사입니다. 내 잘못을 네 잘못처럼. 이런 식으로 상황이 주어지고 여기에 알맞는 올바른 방어기제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 다음은 관리.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워했던 과목인데 점수가 잘 나와서 깜짝 놀랐던 과목, 관리 1번 문제가 역사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상하게도. 관리는 이론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 사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관리자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론도 문제도 열심히 봐야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니까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간호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발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고 체위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등척 운동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고, 뇌신경 문제 있죠. 뇌신경 문제도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하시고, 투약이나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이런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삼각근은 주사 흡수가 빨라서 용이하고, 이렇게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법규는 의료법 열심히 보시고 문제집을 진짜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집을 푸시면서 거기에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암기를 하세요. 머릿속에 바로바로 넣으세요. 계속 문제집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법규이기도 합니다. 국시에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기예요. 약간 문제만 변형돼서 나오지 큰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 있죠. 이거 몇 년, 의무기록 사본 몇 년 보존, 뭐 간호기록부 몇 년, 이런 거 숫자 잘 외우시고, 이거는 시도지사, 저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 꼭 나옵니다. 그냥 문제집 풀면서 암기를 바로바로 해버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법규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간호사 국가고시 공부법을 설명을 드려봤는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참 전에 본 선배 간호사잖아요. 매번 시험마다 난이도가 바뀌고 문제 유형들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공부법은 저한테 맞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조언만 드리는 선배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정말 국시를 코앞에 두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국시 보기 1, 2주 전에는 대략적으로 개념이 다 잡혀있는 상태니까 그때 문제풀이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1년 간호사 국가고시 모두 다 합격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